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의 미국시장 상용화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회사는 추가 M&A 예고와 유력 분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하락 부분에서 반등의 흐름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0.41%,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01, 0.17,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05%, 나스닥 중심의 어떤 반등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죠. 유가는 여전히 빠지고 있고 금값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올 초 대비해서 테슬라가 300슬라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좀 빠졌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좀 주의를 교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헤드라인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 반등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ECB 같은 경우에는 라가르드 이제 총재가 이자율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셋오프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긴축 관련되는 부분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들 보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 자체는 전일보다 6원 정도 빠져서 1300원대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이제 8천억대 넘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대등하죠. 이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여 정도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2580선 정도 부근에서 약보합세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좀 줄여서 874선 0.61%로 밑꼬리가 좀 나오는 어떤 흐름이 유지가 되었죠. 자, HLB를 보게 되면 어제 일단은 양봉의 캔들이 나오고 오늘 밑꼬리가 나와서 이 31,500원에 일단은 마쳤고요. 시간에는 50원 정도 빠져서 31,450원. 자, 분봉 3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 32,000원대가 이 3만원과 34,000원의 중위값 미디엄 값이죠. 여기가 잡혀야 34,000원 위로 이 본래 있던 34,000원과 4만원대의 박스권에 다시 복귀가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교도부가 32,000원에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어제 양봉의 어떤 흐름들을 오늘도 뭐 훼손하진 않고 한 1% 빠졌습니다만 이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계속 이제 6월달 들어서는 큰 거래량은 없어요.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들이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이 빠질 때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뭐 좋은 신호가 아니고 거래량이 없어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장 초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프로그램과 외국계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압박을 주면서 이 3만원대 라인의 어떤 이 피보나치 라인과 그 다음에 라운드 넘버 가격의 어떤 지지력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주가가 거래량을 실어서 올라가는 양봉을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 지표의 어떤 전환까지 나와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확인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시그널은 나오진 않는데, 바닥에 이제 근접한 이제 박스권 하단의 어떤 이제 그 캔들들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외국계와 기관들의 어떤 이제 매수 전환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데서도 매도세 흐름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JP 모건 쪽에서도 5만 주 넘게 팔았고, 모건 스탠리가 78,000주, 자, 이런 어떤 압박들이 계속되면서
누르고 있는데 밑꼬리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가격의 어떤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 후반까지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어떤 위치 흐름들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 오해 나왔던 기사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K바이오가 진격한다는데 주가로 보면 처참할 수준들이죠. 예, 여전히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이제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계속 이제 떨어지는 어떤 흐름인데요. 여기 가운데 이제 주가 외에 이제 HLB가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 시장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간암 신약에 도전하는 어떤 이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이 파나진의 어떤 인수까지 해서 암 진단까지 해서 이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시너지 이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HLB 그룹이 계열사가 43개입니다. 예, 제가 이제 기업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3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이제 상장사가 8개인데 이제 파나진까지 들어가면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자, HLB 생명과 글로벌 제약 뭐 LB 사이언스 여기는 이제 뭐 이 코넥스에 있죠. 그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예, 바이오스텝, 뭐 이노베이션까지 예, 상장사가 이렇게 지금 많고요. 비상장사도 무려 이제 34개가 있습니다. 뭐 하진, 뭐 바다중공업, 그 다음에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있고요. 뭐 유메노믹 테라피틱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포케도 있죠. 예, 에포케. 최근에 이제 그 다음에 베리스모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G3BNT에 있었던 회사들도 이제 좀 보이고 있죠. 예, 리젠트리라든지 뭐 오블라토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계열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는 이런 이제 헬스케어 사업 확장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FL이라든지 에임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이 항암 라인에서 강점이 있는 어떤 부분과 코로나 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알코올 수압이라든지 체외 진단 키트 같은 거를 공급하는 이제 뭐 FA라든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에임이라든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또 성장 동력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진단 관련되는 회사들을 또 인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리보세라님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로 개발된 이후로는 거의 뭐 19년 차 되었기 때문에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고 바이오텍 입장으로 이제 글로벌 3상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이제 직접 수용하면서 미국 쪽에서는 또 직판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에 나름 이제 자금이 많이 이제 필요한 어떤 입장에서 통큰 배팅을 그간의 어떤 주주들의 유증과 뭐 메자닌 자금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해 왔죠. 그리고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판매를 또 준비하는 어떤 일정까지 진행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병행하면서 또 M&A를 또 활발하게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한 5위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도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뭐 상장사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상장사 중에서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개발이라든지 사업하기가 어려운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떤 인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예, 작년도에 이제 받아놨던 유증 자금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계속 이제 HLB 그룹 입장에서 보면 투자수미위원회와 HLB 인베스트먼트에서 검토하고 이제 IR팀에서 협의를 거쳐서 인수를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의 인수를 발표하면서 전체 유증 자금 중에서 또 250억 정도는 타법인 정권 인수 자금으로 배정했다. 그러니까 추가 이제
인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뭐 이렇게 기사돼 있죠. 그래서 HLB 인베스트먼트가 좀 중심으로 되어서 후보 이제 기업들을 이제 선별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단기업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실사 검토를 한다. 요런 좀 내용이 되어 있죠. 기존에 이제 지금 뭐 에임이라든지 뭐 FA라든지 이 파나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진단기업 형태인데요. 요게 다 체외 진단 기기업체죠. 예. 그래서 HLB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상장사보다는 기술력 있고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비상장사 위주로, 이렇게 이제 내부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뭐 상장사 위주로, 올해도 벌써 지금 2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는 이제 FA나 AIM 같은 형태를 조금 뭐 진행하는 어떤 분위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또 인수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또 M&A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나오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이 본심사의 어떤 채택 여부와 우선심사 여부, 그러니까 NDA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룹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로 보게 되면 좀 못마땅한데,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뚝심 있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연봉의 어떤 시가 라인까지 이제 한번 도달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5일 정도 좀 조정을 하는 흐름들로, 이 강한 라인의 어떤 흐름들은 여전히 여기도 못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압박이 전일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오늘 또 27%입니다. 이 두 자리 숫자로 지금 온 지가 거의 3주차인데요. 이런 어떤 압박이 뭐 정상적이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재료보다는 항상 수급이 우선인데, 그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수급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600만 주 가까이 지금 할 만큼 계속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량의 압박들을 이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박스권 하단에서 이런 흐름들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일 이후에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 파라볼릭자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추세가 바뀐 지가 벌써 지금 여기서 1주, 2주, 3주, 4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5주 연속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이제 그 5월 달에 NDA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 연봉을 맞고 난 다음에 이 재돌파 흐름이 꺾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주가가 추세 하락 전환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리는 흐름이 이번 주에 조금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한 어떤 구간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